주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제1세션의 사회를 맡은 충남대학교 근무하는 신인권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1세션에서는 그 네 분의 4개 주제의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토론자 2분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제1주제에 대해서는 그 정우신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라비경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윤혜영, 정태일 두 분 공저인데요. 오늘은 그 윤혜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임수진 대구 카톨릭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개 주제에 대해서 그 토론자 2분 중에 먼저 우송대학교 김한만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로는 공주대학교 근무하시는 이병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아까 그 시간이 그 원래 발제가 4개 주제에 대해서 1시간 잡혀 있고 토론이 두 분이 이렇게 30분 동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또 중간중간 코멘트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제 발표 시간은 한 주제당 10분에서 13분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3분 안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그 4개 주제 발표를 들은 다음에 김학만, 이병희 두 분 교수님 토론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또 발제하신 4분 교수님들의 이렇게 또 응답을 듣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번 21대 그 총선에서 도입됐던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추천권에서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도 미약하긴 하지만 뭐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좀 올라갔다라든지 그리고 지역주의라든지 뭐 보수주의의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각각 4개 주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 재미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전 충청권 부분에 있어서 4.15 총선 전망이고요. 이제 일단은 뭐 분석적인 그리기보다는 언론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쟁점이 됐던 이슈를 중심으로 제가 1년 반 전부터 시작해서 그 충북 MBC에서 선거 제도에 관련된 것들을 준비해서 1년 반 전에, 1년 전에,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이렇게 총 7번의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쟁점 이슈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첫 번째가 앞서 말씀을 주셨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이 선거 제도에 있어서 제도적인 변천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정치 판매에 있어서의 결국 4+1로 해서 이게 무슨 뭐 바터제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진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되지 않고 정치권 내부의 그들의 어떤 이 유불리의 당리남야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준비에 있었던 준연동형 선거제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누더기예요. 완전히 누더기입니다. 이게 이제 병리병과 혼합병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갖고 있었던 소선거구제의 사표를 방지해보자. 전체 국민의 어떤 대표성을 한번 이걸 나누어보자 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로 시작은 했으나 나중에 패스트트랙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공수처 문제, 검경 그 조사 조정권 문제에 관련된 것들, 여튼 이번 선거법 문제까지 해서 세계가 몽땅 다 현재 여권 유리한 방향대로 나는 과정에 있어서 위성 정당이 나오게 되고 정말 10여 정도 정책 공부하면서 이렇게 또 달라지는 선거를 또 처음 볼 만큼의 다양한 이슈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맡은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혼란스러움, 그 다음에 선거 제도에 있어서의 정치권에 있어서의 어떤 다툼들, 그런 과정에서 보통은 정권 창출하고 나서 3년 정도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중간평가
여당 평가가 주로 이루어집니다만은 한 번도 없었던 야당 심판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슈화돼서 이번 선거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 대전 충청권에서 매번 대전 충청권에서 유권자들의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 캐스팅 보터 또 캐스팅 보팅 역할을 해서 어쨌든 요 지역만 잘 살펴보게 되면은 전국의 판도가 어떻게 갈 것이냐, 정말 어떻게 기계적인 균형, 어쩌면 생리적인 균형을 통해서 이 전체의 이런 표심을 갈라놓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별적으로 그랬던 것이 대전 충청권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역할을 했든가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은 어떤 표심에 의해서 그렇게 이 바뀌는 이 표를 던졌던 것인가. 자,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앞서 정치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었던 선거제도의 그 개정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들이 목표했던 바대로 이후에 이런 그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갈라치게가 됐는가, 그런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분석해 보고 싶었던 것이 문제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제기의 기본적인 것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갖고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제 이 궁극적인 가치의 문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어떻게 좀 전환됐느냐, 이것이 진보로 완전히 전환돼서 들어온 것이냐, 기본적인 가치라고 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균형시 역할을 했던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게 이 가치뿐만 아니라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철학적인 부분들,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이냐, 왜 던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그것이 아무리 가치적인 측면들이 누구를 위한 가치냐, 민주주의 가치냐, 그렇지 않고 지역적인,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그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 표심이 던져지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철학적인 가치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인 정치, 사회학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현실적인 측면과 고려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이제 세 번째로는 과연 이번에 던져진 표 한 표가 이제 만 18세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선거 그 연수가 1년도 빨라지게 됐었죠. 고3 학생들이 이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는 이런 또 하나의 이제 이런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과연 이게 미래 사회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현재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가치나 아니면은 이성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왜 이렇게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으로 이게 막판 표심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의 대별적인 것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긴급재난지원금, 이게 사전투표에 긴급적인 연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치의 문제, 정치 사회화라고 하는 측면과 같이 맞춰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제시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이제 민주주의와 선거라고 하는 것, 선거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어떤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들, 정치 권력을 정당화시켜 나가기도 하고, 또 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 의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들도 하고, 또 정치 체제의 민주성을 보장을 합니다만은 첫 번째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 두 개, 의지를 형성한다든가 정치 체제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하는 것이 이번 4.15 총선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 이제 검증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는 선거 문제인데 앞서 우리 그 정수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표 1에서 이번에 있었던 그 준연도형 비례대표제를 정말 5천만 국민 중에 이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몇 퍼센트를 이해하고서 이걸 이번에 지역구 후보를 찍고 정당을 찍었는지 한번 되레 저는 한번 그 필드 서베이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저는 한 1~2%밖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정책특위의 심상정 위원장이 이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 국민이 알 필요 없다. 라고 해서 한때 또 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거 표 1에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3석, 47석의 비례대표제 중에서 이번에 30석에 캡을 씌웠어요. 상한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적용 안 시키겠다는 얘기죠. 17편만 거기에 벗어나서 이제 적용시킨 건데 22대 선거에서는 이거 캡이 벗겨질 겁니다.
캡만 벗겨질 것이냐? 저는 캡만 벗겨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손해를 봤었던 야당의 불같은 또 이 그 선거법 개정 문제가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4.15 총선을 이제 분석해 볼 건데요. 대전 부분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 스킵해 나가고요. 표 4를 한번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 4를 보게 되면 대전 충청 지역의 20대, 21대 역대 선거는 앞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놨고요. 20대, 21대 선거에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전체가 지금 그 28석입니다. 이 석에서 이번에 세종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로 해서 한 석이 더 늘어나서 2석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게 21대랑 22대랑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캐슬 보터 역할을 이번에 사실 기가 막히게 해줬는데요. 20대랑 21대랑 지금 충북과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숫자만 바뀌었어요.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가 그 3대 5에서 5대 3, 또 5대 6에서 6대 5로 이렇게 절묘하게 또 유권자들의 표심을 던져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을 좀 해볼 거는요. 대전하고 세종이 전석이 7석, 2석이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완전히 갔어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게 된 그 지점을 보게 되면은 천안에서 가불병 문제하고 청주시에 있어서의 4개의 선거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완전히 돌을 불게 된 것이죠. 여기는 도농 간에 있어서의 유권자의 표심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도농 간의 부분에 있어서 도시 중심으로에 있어서는 천안도 마찬가지고 신도시 중심이죠. 청주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되고 나서 이후에 여튼간에 이제 도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거기가 다 민주당으로 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도는 데에도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투표율은 넘어가겠습니다. 여튼 역대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투표를 선거를 치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 중앙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딱 이건 묶어두게 됐죠. 그림 1을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 하나 보면서 제가 색깔로 좀 표시가 됐었으면 전국 구도, 충청, 대전권의 구도에 있어서의 여야의 이 부분들이 얼마큼 됐는가. 또 우리가 이 선거 문제와 대표성 문제를 가르기 위해서 선거제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전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로 여실하게 설명 없이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뭐 다음에 이제 우리 윤혜원 박사가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여성 정치인의 약진을 이제 제가 좀 하나 드러났는데요. 어쨌든 이전 20대까지 14대부터 20대까지의 여성 정치인들 국회의원 진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서는 대전 충청권에서는 단 한 명도 당선을 시키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후보 부분도 국민혁명배당군단 물론 이제 뭐 유명무실하게 있기 때문에 벌써 10명 냈고요. 우리공화당 1명, 미래통합당 2명, 민중당 1명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만 이것도 이번에는 별 큰 부분 없이 나갔습니다. 시간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회총선 쟁점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선거제도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선거제도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사전투표제를 한번 살짝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전투표제가 아까 제가 이 논문을 보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이념 원론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여기서 이제 맞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체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율이 이제 그 전체 26.7, 26.6% 정도, 96 정도의 사전투표율이 보이게 됐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봤었을 때 대전 충청권에 있어서는 사전투표제가 한두 의석 곳의 지역구 빼놓고는 거의 다 이게 맞게 돼요. 맞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긴급재난 지원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역동을 쳤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통합당에 있어서는 이거 개표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얘기를 제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지점이기도 한데 그거는 결국은 아닌 걸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아주 교묘하게도 몇 개의 지역구가 똑같이 사전투표율이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표본으로 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이 개연성이 가능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사전투표율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 그러면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행위를 취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이번에 꼭 주목해야 봐야 될 세대 계층이
바로 50대입니다. 50대 투표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특성을 얘기하죠. 어떤 문제의 어떤 악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19.7%가 이번에 보통 우리가 이제 이전에 그 민주화 항쟁을 했었던 그런 세대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50살이 됐죠. 50연대가 됐죠. 이분들의 이념의 지표는 진보로 가 있는데요. 민생의 지표는 보수로 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부분을 제가 오늘 크게 부각을 안 시켰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 유권자의 50대 표심 문제, 30대에서 50대 표심 문제를 갖고서 180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선거에 굉장히 그때 보셨을 거야. 아마 90도로 다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봤을 텐데 보통들은 180석 가지면 역대 그런 선거가 없었었는데 좀 거드름을 좀 피울 법도 한데 전부 다 90도로 들어갔어요. 90도로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50대 계층의 투표 행태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진보의 이념적인 스펙트럼, 민생의 보수적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거 관리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쟁점이 됐던 것이 제가 탈진실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한번 끌어와 봤습니다. 세 번째, 총선 관련 탈진실성 이슈, 가짜뉴스, 그리고 네거티브 캠페인. 여기서 탈진실성이라는 얘기를 지금 아직 안 쓰고 있는데 막 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정치학회에서 지금 이거 나와서 시작하더라고요. 예. 탈진실 시대라는 개념을 썼는데 탈진실성 시대. 이번에 우리가 사회 총선에서 쟁점으로 살펴봐야 될 사안들이 바로 이 지점이죠. 옛날 같으면은 20대 총선 같았으면 네거티브 문제를 주로 봤었을 텐데 이제 앞으로 탈진실 시대, 탈진실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SNS를 통한 가짜뉴스들의 이런 쟁점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제를 남게 되고요. 표 6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정보통신망법을 보게 되니까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충청권의 정치 지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튼 이번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거대 양당의 지할 문화 구조 다 이번에 헛수고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뉘어진 사안들을 갖고 이걸로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속에 있어서의 정말 현 정부 여당의 3년 차에 정권 심판론이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들, 코로나19에 있어서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제발 안정시켜주고 경제적인 부분들, 먹고 사는 게 문제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 정권 출범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들도 그렇고 다양하게 남북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지적받았고 아니면 심판받았어야 될 사안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싹 가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굉장히 큰 사안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당 측의 이제 변화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문제 벌써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국회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상임위원장과 법사위 문제, 예결위원장 문제가 안 돼서 지금 이제 통합당에서 오늘 아마 긴급하게 지금 조영 원내대표가 이제 문제점 삼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과연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도 개선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라고 하는 것, 역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의 정치 이념의 지형적인 변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요, 아주 재미있게도요, 180석을 갖고서 더불어민주당이 얻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전체 유권자들의 표심을 분석을 해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49% 유권자 표를 받았어요. 통합당이 41%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권에서는 보게 되면은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 특징 때문에 압승을 해서 이 지금 28석 중에서 19석이 지금 민주당이 갖고 가져갔지만 실제 유권자의 표심을 보게 되면 통합당이 더 높아요. 이건 곳곳에도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들여보게 되면 이게 과연 유권자들의 표심이 제대로 모아지긴 할 것인가? 유권자의 표심을 이렇게 지금 왜곡된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과연 이 선거제도 둬야 되겠느냐? 그건 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고 더 적극적인 문제로 이걸 좀 타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있으면 그걸 넘어가겠습니다.